여러분은 칼슘제를 왜 드시려고 하시나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핵심이 되는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칼슘을 먹어야 되는지를 따지기보다는 칼슘을 먹을 때 무엇을 꼭 염두에 둬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슘을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는 이제 워낙 많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칼슘을 먹을 때 비타민 D를 같이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 칼슘을 먹을 때 마그네슘이 같이 먹어야 한다. 그리고 칼슘을 먹을 때 뼈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비타민 K2를 함께 먹어야 한다. 이런 정보들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틀린 건 아니고 이런 사항을 잘 지켜서 먹으면 부작용도 줄일 수 있고 흡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것이 있는데 바로 칼슘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칼슘을 왜 드시나요? 뼈 건강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뼈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이 칼슘뿐일까요? 칼슘을 다른 영양소와 함께 균형 있게 섭취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뼈 건강이 실현이 될까요? 제가 던지고 싶은 의문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이런 의문을 제가 던지게 되었느냐? 칼슘을 먹어도 아무 효과도 없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서 칼슘 보충제를 먹어도, 골다공증 약을 먹어도 수치는 제자리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알아볼 주제는 이 갑상선과 칼슘의 관계에 있습니다. 뼈 이야기하는데 갑상선이 왜 나와 하실 수 있습니다. 갑상선과 갑상선 뒤에 붙어 있는 이 부갑상선이 우리 몸속에 칼슘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에너지 대사와 연관이 있는 갑상선, 그리고 그 뒤에 붙어 있는 부갑상선은 이 칼슘 조절, 그러니까 우리 몸 혈액 속에 있는 칼슘 농도 조절과 뼈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갑상선과 부갑상선은 혈중 칼슘 농도를 모니터링해서 칼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호르몬을 각각 분비합니다. 이 갑상선에서는 이제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배출을 해서 혈중의 칼슘 농도가 이렇게 높아져 있으면 이제 낮추는 역할을 하고요. 부갑상선 호르몬인 PTH는 혈중 칼슘 농도가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대사를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이 갑상선 호르몬 그 자체는 뼈의 대사를 활발하게 하거든요. 여기서 뼈의 대사라고 하면은 뼈를 부수고 다시 만드는 거,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오는데 이 칼슘 대사에 많이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갑상선과 칼슘과 관련해서는 이 크게 한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면은 아마 약간 감이 오실 거예요. 첫 번째는 갑상선 기능이 조금 떨어져서 대사 능력이 떨어진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갑상선 기능이 과해서 너무 활발해서 대사가 너무 활발한 경우, 그리고 우리가 혹이 생겼거나 암이 있어서 이 갑상선을 절제한 경우, 이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내가 이제 갑상선 질환이 없더라도 꼭 챙겨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마시고 쭉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증인 상태에서는 이 말 그대로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사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난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목 부분에 붙어있는 이 조그만 녀석이, 이 조그만 기관이 우리 몸에 불을 떼는, 불을 붙이는 이렇게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 몸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칼슘을 흡수하게 될 때 우리가 비타민 D를 잘 먹으면 잘 흡수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가 있으면 이제 칼슘이 장에서 우리 그 장 세포로 이렇게 옮겨오는데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옮겨진 장세포 내에 있는 이 칼슘이 혈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ATP라는 것이 필요한데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ATP 생성이 저하가 돼서 이 세포에서 혈액으로 가는 칼슘의 이동이 더뎌져요. 그래서 칼슘을 우리가 충분히 섭취한다 하더라도 이 생각보다 혈중의 칼슘 농도가 쉽게 오르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사 기능이 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뼈가 이제 부서지고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작업이 이제 느려져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낡은 뼈가 잘 제거가 되지 않고 이 새로운 뼈가 잘 생기지 않아서 이 뼈를 구성하고 있는 이 뼈의 질이 좋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뼈 건강이 그렇게 막 좋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내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딱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내가 질환으로 진단이 안 되었다 뿐이지 우리 몸의 전반적인 상태가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비슷한 상태에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바로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인데요. 평상시에 속이 좀 잘 더부룩해지거나 변이 좀 무르신 분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력이 없으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장에서 영양소를 빨아당기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칼슘을 먹더라도 흡수되는 양이 적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껏 먹어놨던 이 칼슘이 대변으로 쑥쑥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아닌데 하고 안심하지 마시고 몸의 대사를 올릴 수 있는 생활 습관 그리고 식습관 관련된 건강기능식품들을 적절히 섭취해서 이 몸의 대사를 조금 올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갑상선 기능이 이렇게 막 항진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이 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니 혹시 항진증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뼈 건강에 좋지 못합니다. 갑상선의 기능이 이제 항진이 되면 기능 저하와 반대로 몸에서 대사 활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이때 뼈가 이제 생성되는 작용과 뼈가 이제 분해되는 작용의 속도가 같이 빨라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갑상선 기능이 이렇게 항진되어 있을 때는 이 뼈가 이제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분해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의 위험에 노출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 근육도 빠르게 대사되어 버려요.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뼈에 적절하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이 근육의 양도 같이 이제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뼈도 같이 함께 약해져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근육이 뼈에 제대로 자극을 주어야지 뼈가 잘 만들어지고 생성이 되는데 도움을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육이 약해지면은 이러한 현상이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대사가 워낙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 충분한 양의 영양분들이 필요해요. 칼슘도 필요하고 단백질도 필요하고 내가 소모된 만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유의해서 칼슘과 단백질들을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갑상선에 혹이 있었거나 암이 있어서 갑상선을 절제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경우의 수가 많고 까다로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스스로 판단하시지 말고 병원 진료를 주기적으로 받으실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골밀도 수치도 체크를 하고 내 몸 혈중 칼슘 농도도 체크를 주기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살펴본 것을 정리를 해보면 칼슘과 뼈 그리고 우리 몸속 에너지 대사 능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장에서 칼슘을 흡수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에너지 대사에서 갑상선의 역할, 그리고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과하게 높아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이 뼈 건강의 문제는 이 칼슘 섭취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부터 살펴볼 것은 과연 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나이대별로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살펴보면서 어떻게 뼈 건강을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슘은 우리 몸속에서 약 99%는 뼈와 치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는 다른 단어보다 이 저장이 되어 있다는 단어에 눈길이 갔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저장한다고 할 때는 이 나중에 꺼내 쓰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죠.
식량을 저장한다거나 컴퓨터 파일을 저장한다거나 나중에 쓰기 위해서,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휴대폰에 저장한다든지, 이건 추후에 우리가 꺼내 쓰거나 꺼내 보거나 하기 위해서 저장한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칼슘이 저장되어 있다, 이 말은 뼈와 치아라는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 몸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에 뼈나 치아에서 칼슘을 꺼내 쓴다는 말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칼슘은 근육을 수축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나오게 해서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에도 꼭 필요하고요. 피를 멎게 하는 혈액 응고인자 활성화에도 필수적이고, 그리고 호르몬이 분비될 때도 칼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세포 간의 신호를 전달할 때도 이 칼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칼슘이 이렇게 여러 군데 필요한데, 피에 돌아다니는 칼슘이 이제 부족해지면 뼈에서 꺼내 쓰기도 하고요. 많으면, 피에 돌아다니는 칼슘의 양이 많으면 다시 뼈에 저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단단해 보이는 뼈지만 사실 분해가 되었다가 만들어졌다가, 분해가 되었다가 만들어졌다가를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 뼈에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칼슘을 저장하는 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는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인 조골세포가 이렇게 조밀한 이 본 매트릭스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것은 이 콜라겐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콜라겐도 결국 아미노산의 조합이라서 뼈를 만드는데 칼슘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섭취도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 조밀한 그물망 같은 본 매트릭스에 칼슘과 인이 붙어서 매트릭스 안을 점점 채워갑니다. 꽉꽉 이제 칼슘을 채워넣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다 만들어지게 되면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이 뼈는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지고,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본 매트릭스 만들어지고 칼슘인이 붙고 만들어지고 부서지고, 만들어지고 부서지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게 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나요? 이렇게 단단해 보이는 뼈에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을 할까? 분명 단백질과 아미노산, 칼슘, 인 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급할까? 바로 이 뼈 조직 사이사이에도 이 혈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 피 속을 떠다니는 혈구들 있잖아요. 이 혈구들을 만드는 이 골수가 뼈 속에 있어요. 판타스틱하죠? 그래서 이 뼈 사이사이에 있는 혈관 때문에 뼈가, 손상된 뼈가 복구되기도 하고 충분한 양의 영양을 공급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기도 한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뼈가 이제 차츰차츰 만들어지는데, 이런 작업은 대략 30세를 전후해서 크게 차이를 보여요. 30세 전에는 이 보온 매트릭스, 아까 말했던 오밀조밀한 그물 같은 이 보온 매트릭스를 꽉꽉 채우게 하는 이런 뼈 생성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뼈가 이제 분해되는 속도보다 뼈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서 뼈가 점점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 30세 이후에는 이 만들어지는 속도에 비해서 이제 분해되는 속도가 비슷해지거나,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분해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이 단계에 접어들게 돼요. 특히나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 폐경이 되었을 때 몸속에 에스트로겐 농도가 이제 감소가 되면서 뼈를 분해하는 이 파골세포가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남성들보다는 이 골다공증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앞에 말한 것들을 요약을 해보면, 이 뼈 건강에는 이 칼슘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고 콜라겐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섭취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본 매트릭스에 붙는 이 칼슘과 인, 거기에서 말하는 인입니다. 인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뼈가 분해되는 작용이 만들어지는 작용보다 활발하다, 더 자주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분해가 되는 뼈들을 잘 내가 관수할 수 있을까, 잘 보관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계속 말했던 뼈 속에는 이 뼈를 만들어내는 조골세포도 있었고, 그 다음 뼈를 분해하는 파골세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뿐만 아니라 뼈의 상태를 감지하는 이 골세포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 골세포가 외부에서 자극을 싹 받게 되면은
뼈를 만들어낼지 파괴를 해야 될지 이런 신호들을 이 조골세포나 파골세포한테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걷는다든지 가벼운 조깅을 한다든지 계단을 오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뼈에 실리는 이제 압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뼈가 이제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낡은 뼈를 분해하고 새로운 뼈를 만들어냈는데 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이제 골세포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자극이 적절하게 잘 유지가 되어야지 이 조골세포가 활성화되는 빈도가 이제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조골세포가 이제 나이가 들에 따라서 감소되는 그 속도가 좀 천천히 이루어지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었을 때는요. 그러니까 이제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인 조골세포는 이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이제 감소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것을 어떻게 늦출 것이냐? 바로 운동을 통해서 늦추면 된다. 바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움직임이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조골세포가 잘 활성화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이 다른 움직임이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뼈의 감소, 칼슘의 감소, 뼈가 분해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뼈와 근육의 관계를 살펴보면 조금 더 좋습니다. 근육은 우리가 뼈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쓰게 되면 이 뼈의 압력이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이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에 자극이 많이 돼서 이제 옛날 뼈는 없어지고 새로운 뼈가 이제 막 생성되는 기능이 잘 유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근육이 이제 수축하기 위해서는 이 칼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뼈에서 충분한 양의 칼슘을 이제 공급을 받아서 근육도 이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칼슘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쓰이다가 다시 보관됐다가 뼈를 또 자극했다가 근육 수축하는 데 쓰였다가 이렇게 칼슘 순환이 잘 되게 되면 뼈의 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조골세포가 이제 좀 활성화되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낡은 뼈를 제거하고 새로운 뼈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조골세포가 감소하는 속도도 늦출 수 있으니까 적절한 양의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도 뼈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니 칼슘만 섭취한다고 이 뼈가 막 건강해지진 않겠죠. 적절한 운동도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알았고 이제 칼슘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단백질도 좀 잘 챙겨 먹어야 되고 운동도 좀 잘 해서 뼈 건강을 챙겨보자고 했는데 목이 마르니까 콜라 한 잔 꿀꺽꿀꺽, 술 한 모금, 라면에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햄, 소시지 같은 이제 가공식품을 먹으면 칼슘이 다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식물들에 들어있는 인 때문이에요. 이제 뼈를 만들어내는데 분명 인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과도하게 인이 들어오게 되면 이 칼슘 섭취를 굉장히 방해해요. 이 칼슘과 인이 붙어서 몸 밖으로 싹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서 이 너무 많은 인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지 않게 조절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적절하게 이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이 칼슘 흡수에도 도움이 되니까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칼슘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혈중 칼슘 농도 조절에는 갑상선이 중요하다. 그리고 개개인의 대사 능력에 따라서 칼슘의 흡수율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리고 칼슘 못지않게 이 뼈를 만들어내는데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고 뼈 건강을 위해서는 근육 운동도 필수적이다. 될 수 있으면 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가공식품을 피하자. 자, 이러한 점을 잘 숙지하셔서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할 말이 많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영상을 마련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약속.